그러면 투자받은 회사 중에 음. 좀 사람들이 알만한 회사 한 개 정도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어떤 회사 있었는지? 거의 요새 알고 있는 회사 다라고 생각하면 돼. 대기업 빼놓고. 아. 그냥 진짜 다야.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음. 쿠팡, 뭐 무신사,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데 워낙 유명한 데니까 아. 그렇기도 하고. 다 받은 거야? 거의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데는 정말 그러면 너네가 다 개입이 된 거네? 직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그치 돼 그치 있어?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한 번 투자를 받을 때 금액적으로 보면은 뭐 어느 정도를 받는 거야? 그게? 그게 이제 그런 문의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 와.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자도 이 사이트 단계라는 게 있어. 투자 단계라는 게 있는데 음. 그 완전 극초기 엑셀러레이터나 엔젤 투자자분들이 보통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 미만으로 그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 쪽으로 넘어오면 물론 뭐 더 적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작게는 뭐 1억에서 수십 수백억이 들어가기도 해. 그래서 그러면 그 투자 금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거야? 이것도 나누기 나름인데 시드머니, 프리 A, A, B, C 그다음에 뭐 프리 IPO 이 정도가 돼 있거든. 그래서 시리즈 A 같은 경우에는 뭐 5억 미만, 뭐 시리즈 B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억에서 몇십억 미만, 뭐 C는 몇백억, D는 뭐 몇백억,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는 한데 그거는 기준은 없어. 기준은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 단계 뭐 시리즈 A, B, C 이런 것도 그냥 나누기 나름이고 첫 번째 투자를 받고 두 번째 투자를 받고 세 번째 투자를 받는데 투자를 받을 때마다 기업 가치는 높아지니까 덩치가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만큼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투자를 받는 횟수 같은 것도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초기에 한 번 투자를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번에 투자를 못 받아? 아니야. 오히려 투자를 한번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받기가 조금 더 수월을 더 한데 수월해. 많이 투자를 받으면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 기업 대표한테. 왜냐면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지분을 희석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받을수록 내 지분은 준다고 떨어져. 생각을 하면 돼. 투자를 받기 전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 대표님들은 투자를 안 받으려고 해. 왜냐면 내 지분 희석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켓컬리 같은 데 보면 나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되게 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마켓컬리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 지분 그 경영권을 뺏길 수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투자를 무조건 많이 받고 무조건 큰 금액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만큼 투자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자금만큼. 그래서 사실 잘 모르는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투자 안 해주거든. 너무 막연할 뿐더러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그치. 얘기하는 거지. 가장 좋은 건 그거야.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왜 10억이 필요하고 이 10억을 어떤 뭐 인건비 1억, 뭐 그 설비 뭐 2억, 뭐 판촉비, 뭐 유통관리비 뭐 이런 식으로 그 자금 조달 계획, 필요 경비를 계산을 해서 투자를 희망을 해야 되고 그거만큼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해서 지분 조정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너네는 어쨌든 이 투자 금액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투자 컨설팅 같은 역할도 하는 거네? 사실 우리가 직접 컨설팅을 하지는 않고 이런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 컨설팅사를 껴서도 많이를 해. 투자 컨설팅 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전문적으로 컨설팅 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단순히 우리가 투자 유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투자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IR 자료도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이 IR 자료를 만들거나 좀 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주는 그런 컨설팅이 있을 수 있고 또 IR 피칭을 잘하는 컨설팅이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정말 많지. 투자도 트렌드 같은 게 있어? 트렌드가 있지. 그 예전에는 그 ICT 서비스 쪽 쉽게 말하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 이제 이런 쪽이 많이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바이오 헬스 쪽으로 아무래도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최근에는 조금 약간 역전된 경우가 있지. 원래 기존에는 약간 ICT 서비스 쪽이 약간 독보적이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그게 이제 바이오 의료 헬스 쪽이 이제 뒤집어 놓은 경우지. 그래서 왜 바이오 회사들 정말 많거든. 우리가 모르는 회사들도 많고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수혜를 입었잖아. 그래서 바이오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해. 근데 약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 실현을 하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정말로 미래를 한 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약간 버블도 있다고 봐. 근데 그런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같은 회사도 나온 거였거든. 그래서 아마 한번 버블이 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이오 회사든 기본적으로 임상 실험이라는 걸 하잖아. 그렇지. 근데 임상 시험을 통과하기도 전부터 이미 투자금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뭐 임상 시험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뭐 그랬을 경우에는 또 회사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회사가 망할 경우에 투자금 손실로 이어지고. 근데 현재는 바이오가 붐이다. 너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을 아, 보람. 기억해 보자면? 아, 있지. 어떤 우리는 투자자와 기업을 매칭을 해주고 음. 기업이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가 그 정부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 그 R&D 정부 과제를 했다는 건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사업을 1년을 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많은 투자자를 연결을 해주고 매칭을 해주고 해서 결국에는 그 회사가 투자를 받았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락을 와서 자기 어디 투자사한테 얼마를 투자 받았다고 진짜 감사하다고. 이제 그럴 때 되게 보람을 느끼고 또 투자받은 회사가 또 되게 잘 돼서 언론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그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좀 커진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또 보람이 있고 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연락을 해서 아 이번에 뭐 대리님이 이런 사업 해줘서 이런 기업을 연결해줘서 내가 때마침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었다. 있고 그럴 때 이제 제일 보람되지. 기업은 투자받고 투자사는 투자를 하고 그 투자받은 기업이 잘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보면 너의 팀의 성과기도 하지만 개인 성과기도 하잖아. 그렇게 보면 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 너에게 금전적인 거나 음. 그런 부분에서는 10원도 없지. 아,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없어. 성과금이나 이런 거 없는 그런 거 없어. 없는 거네. 그런 게. 물론 작년에 뭐 성과금이라 그래서 조금 받기는 받았어. 뭐 한 달치 급여 정도 받기는 했는데 우리는 뭐 그런 개념은 없어. 거의 그냥 뭐 연봉에 그냥 다 포괄 임금제처럼 다 포함이 된 거고 그런 거는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연봉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음. 연봉을 좀 물어봐도 되나? 정확히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고 직급별로 테이블이 있기는 한데 일단 그냥 나만 얘기를 하면 그냥 4천 초반 4천 정도 언저리인 거고 중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직급별로 좀 갭이 좀 커. 팀장부터는 사실은 되게 괜찮거든. 아마 한 팀장님들은 한 8천 이상은 받지 않을까. 진짜?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많이 사실은 엔드 커리어로는 굉장히 좋아. 아예 말단 사원부터 시작하기에는 일단 말단 사원 들어오면 거의 3천 초반일 거야. 근데 이제 올라갈수록 뭐 올라가기는 하지. 근데 협회 특성상 사실 연봉이 세기는 쉽지 않고 연봉 협상은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연봉은 통보고 거의 우리가 그 이사회 총회를 2월 정도에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사회 총회를 할 때 올해 그 인건비 예산을 잡아서 보고를 해. 땅땅땅 해서 통과가 되면 3월에 통보를 당하고 인상률은 다 달라.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좀 특이한 게 연봉제도 아니고 호봉제도 아니야. 연봉제긴 연봉제인데 호봉제 같은 연봉제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직급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다.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연봉 협상을 하고 들어오는지가 중요하고 내가 약간 잘못한 부분이 뭐냐면 전 회사에서 약간 탈출하듯이 나왔거든. 사실은 나는 많이 낮춰왔었어. 못 낮춰도 한 700? 그러기 힘든데. 차라리 그때 당시에 조금 더 높게 불렀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덥석 물어버렸던 거지. 그냥. 그래서 출발점이 낮기도 했고 업무 강도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거 같아? 그런 부분. 조금 아쉽지만 적정하다? 공통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좀 다르기는 한데 지금 이 정도 연봉 받고 지금 현재 그 워라벨이라 그래야 되나? 나쁘지 않다고 봐. 야근은 없잖아. 나도 이제 바쁠 때는 하지. 야근 문화가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땡 치면 가는 분들도 많고 나도 대부분은 그렇고 내근보다는 외근이 많은. 전국 지방으로도
그 회의도 많이 가고 출장도 많고. 회의도 많이 가고 행사도 많이 가고 근데도 뭐 내근 외근 비율을 따지면 그래도 내근 비율이 높지. 그래도 내근 근데 비율이 높아? 그나마 우리 협회에 있는 모든 팀 중에 외근을 제일 많이 나가기는 해.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부분이 있냐고 음, 물어봤잖아. 반대로 음. 그래도 요 2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힘들었거나 좀 고비의 순간 같은 게 좀 있었어. 고비의 순간 글쎄 사실은 일하면서 많이 힘들다고 생각은 해본 적은 별로 없고 아까 말한 3월 달에 연봉 통보 받았을 때 좀 흔들렸었어. 그때 왜? 그때 잡코리아를 다시 깔았지. 음. 그때가 제일 고비였고 만족 불만족을 비교를 하면 조금 더 만족에 가깝지. 근데 이거는 또 팀마다 케바케여가지고 사람들 좋고 조직 분위기 좋고 정말 워라벨 생각하면 난 협회 들어오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 나는 아닌데 본인의 그 부모님이나 좀 물려받을 재산이 있고 정말 좀 인생을 좀 평온하게 살고 싶다 하면은 내가 볼 땐 들어오면 최고야. 내가 볼 땐 돈 좀 있으신 분들이 다니기에는 최고의 직장이다.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정보도 많이 듣고 그치. 본인이 여차하면 투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업무 강도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고 우리가 또 뭔가 업무적인 미스테이크가 났을 때 그래. 치러야 되는 게 크지 않아. 만약에 후배라든지 누가 전에 협회 입사를 하고 싶으면은 뭐를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라고 할 거야? 일단은 산업에 대한 이해 그거는 기본적인 것 같고 전반적인 이해를 말하는 거지. 전반적인 이해를 말하는. 근데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굉장히 크고 어려워. 한마디로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가 지금 뭐 세팅하고 뭐 하고 하면 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오늘 처음으로 이런 인터뷰 해본 소감을 좀 간단히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일단 지금 목이 굉장히 아파. 코로나 아닌 것 같은데 목이 굉장히 아파. 그리고 사실은 아까 너가 말했다시피 누군가가 이 업에 대해 궁금하면 잡상인 TV를 보라고 얘기해줬잖아. 정말 처음이었어. 내 업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해보기는 그러니까. 정말 진짜 2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2시간도 사실 많이 압축한 거야. 시간 그럼. 관계상. 아까 말했다시피 구독자가 좀 1000명 이상이 넘어가면 또 친한 투자자나 이 업에서 정말 필드에서 투자를 하는 그분이 사실은 진짜거든.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내가 여기서 지금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2년이면은 사실은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사실은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닌데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내가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고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되고 내가 조금 더 근속 연수가 좀 더 길어지고 더 많이 알게 되면 조금 더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센스 있고 조금 더 그 구독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내 얼굴과 목소리만 안 들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 구독자가 많았으면 나 안 나왔어. 진짜 이렇게 생각. 솔직히 그래. 차라리 지금 찍어놓고 그래. 뭐 나중에 잘 돼서 많이 오면 좋지. 그래.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내 사진도 안 찍는 사람인데 그냥 정말 너가 얘기했을 때 그냥 호의 친구적이니까 그냥 호의로 받아들였었던 거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 구독자가 보니까 88명이더라. 88명. 근데 88명인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만 봤으면 좋겠어. 88명 중에 한 60명 정도가 너가 아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진짜 걱정이 진짜 많았어. 오는 그 지하철에서도 내가 호의였는데 호의가 아니라 욕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야. 초반에는 약간 긴장을 했는데 완전 한 5분 지나서는 완전 무르르듯이 그냥 지금 강의했던 그런 게 좀 도움이 돼서 그런가? 한두 번밖에 안 해봤어. 그래? 일단 내가 볼 때는 너가 질문을 잘 짰고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잘 말할 수 있게끔 너가 흐름을 잘 만들어준 것 같아서 사실은 내가 잘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게끔 너가 잘 세팅을 해준 거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나야 고맙지. 맞아. 너의 능력이지 사실은. 나는 우리의 시너지라고 하자. 그래. 시너지라고 우리의 하고. 시너지라고 정리를 좀 해두자.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로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분이 나와서 한번 그러니까. 자기의 업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
나는 오늘 정말 그냥 정말 수박 겉핥기였다. 그리고 혹시나 이 업을 알고 있거나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내가 하는 얘기가 조금 많이 부족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친구랑 술 먹으러 나온 거 가볍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 술 먹고 왔어. 오케이.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줘가지고 또 재택근무임에도 불구하고 그치. 굳이 이렇게 또 스튜디오까지 방문해줘가지고 잘 촬영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만 한번 하고 지금까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강규진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